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비오 셀미의 강의 드미트리 올가가 시범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주제는 파트너 사이의 공간을,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두 번째는 상체 공간을 만들어내고 상하체가 연결되기 위해서 하체 기반을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앞에 인사말 부분은 제가 생략했고요.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해야 하고 또는 이것을 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그냥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커플은 결국 스스로의 생각의 키를 가지고 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댄스에는 여러 정보가 있고 어떤 것은 규칙으로 받아들여지며 다른 많은 여러 가지는 왜 선생님이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테크닉이나 어떤 기계적인 것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는 특별히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앞에는 좋은 많은 커플들이 있는 걸로 봐서 여러분이 이미 플로어에서 어떻게 걷고 음악을 사용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어떤 동작을 할 때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주제로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 2018년에 왜 제가 댄스했던 시대와 비교해서 더 큰 쉐입을 만들어내고 머리가 훨씬 더 밖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특히 이제 그들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는 중급 레벨 정도의 선수들이 챔피언 선수들을 보고 그들의 마지막 최종의 단계만을 따라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할 필요도 없이 3관왕 이상 챔피언을 하고 있는 커플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춤을 췄고 연습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들이 저렇게 크게 공간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내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회장에 가시면요, 독일 오픈을 가시면 지금 우리가 독일에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WDSF에서 가장 중요한 시합이고 독일 오픈에 가셔서 파이널 선수들, 베스트 커플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여러분은 48강에서부터 관람하셔도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그래도 당연히 1위에서 6위까지가 그 등수만큼 더 잘할 텐데요. 그 선수들은 굉장히 큰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내고 드라이빙과 연결되어서 큰 쉐입을 만듭니다. 그런데 중하위권 선수들이 그들을 보고 스튜디오에 가서 그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쉐입을 늘리는 것을 따라하곤 합니다. 쉐입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사용하고 오른쪽을 사용하고 또는 상체를 회전시켜서 머리를 뒤로 당기라고 합니다. 저는 저의 방법이 있고 다른 분들은 그들의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 자르코프랑 클리니코프가 잠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드미트리와 올가를 얘기하는데요. 이들이 포지션을 만들 때 어느 쪽 밸런스든 상관이 없고요. 그들은 머리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데요. 바디를 터치하고 그리고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두 머리 보시다시피 두 머리 무게가 카운터 밸런스 안에 있는데요. 더 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카운터 밸런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개인의 밸런스가 아니라 커플의 밸런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공간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제가 댄스를 시작할 때는 잠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독일 사람들 룰이 엄격해서 물도 안 되고 오일 발라도 안 되고 신발은 여기, 의자 등등 11년 동안 제가 겪어서 잘 알죠. 어쨌든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12시 방향 이렇게 앞에 서서 오른쪽 앞으로
올가에게 제가 뭘 덜하더라도 이해하고 따라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제 뒤에 번호표를 보거나 혹은 제가 아침에 샤워했는지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같은 공간으로 서 있었는데요. 길게 커넥션이 닿아 있고 그리고 발 사이의 거리는 아주 좁았습니다. 후에 시대가 지나면서 저도 공간을 좀 크게 쓰고 댄스가 점차 진화되어 갔는데요. 이미 제가 춤을 출 당시부터 시작되어서 머리가 멀어지고 공간이 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실수는 제가 발에서 시작되는 베이스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결국 저는 큰 쉐입을 만들어냈지만 좋은 밸런스나 무브먼트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발을 이렇게 놓고 쉐입을 만들면 점점 파트너가 저를 당기게 되고 그럼 저는 반대쪽으로도 당겨야 합니다. 이 밑에 쪽으로 베이스 기반이 되는 공간은 상체를 늘리고 공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있으면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발 사이의 공간, 발 사이의 거리도 스페이스를 위해서 상체의 공간을 위해서 서로 멀어져야 하고 물론 머리도 항상 같은 포지션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974년 처음 포메이션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저는 똑바로 서 있고 여자는 머리가 이렇게 제 오른쪽으로 와서 쉐입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줘야 했었는데요. 만약 제가 쉐입을 만든다면 저의 손 위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몸을 당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 밑바닥, 베이스 부분에서 상체 공간과의 연결관계를 만들어내고 제가 상체 부분에 큰 공간을 원하면 몸 아래쪽, 제 발의 위치 공간도 상체 공간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고 머리 포지션은 올가를 보셨겠지만 처음에 비해서 더 회전했는데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예전에 남자는 더 수직으로 서 있고 바디가 더 윗부분까지 길게 닿아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더 공간을 넓히려면 발의 위치를 몸이 바뀌는 곳에 따라 바꿔야 하고 그리고 나서 제 등 근육을 좀 더 사용하면서 마지막에 머리를 돌려줘야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여자도 좀 더 버티컬, 수직선상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파트너와의 카운터 밸런스, 맛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 머리의 위치가 더 이상 이쪽이 아니라 좀 더 이마 쪽 앞쪽에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뒤를 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파트너는 당신의 앞에 있고 단지 하체에서 척추를 타고 회전되어서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목까지도 사용해서 쉐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스트레칭된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분 베이스를 밑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지만 발이 가깝지 않고요. 상체의 쉐입을 위해서 하체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상체는 좀 더 편안한 상태입니다. 때때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커플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방법에 의해서 오른쪽이든 혹은 머리든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좋을 대로 파트너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느낌이 좋다면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선수 생활할 당시에는 사실 반대였는데요. 저는 저 개인의 각자의 밸런스를 느끼기를 선호하였습니다. 여자가 너무 멀면 그때 저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남자 선수들은 여자분이 앞에 있는 것보다는 더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이 여자를 오도록 하고 공간을 원하고 프리하게 움직이길 원하고 사실 모두 원하는데요.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서 파트너와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저쪽으로 더 옆으로 가라고 내 앞에 가리지 말라고 공간을 크게 하라고 밀어내곤 하죠. 그런데 때때로 저 커플도 스트레칭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곤 하는데요. 움직임이 없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스트레칭을 너무 많이 해서 공간을 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미 최대로 늘린 상태에서
상태로 시작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디와 근육이 얼만큼 스트레칭이 가능한지를 느끼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트레칭을 끝까지 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조금은 아껴서 줄여서 스페이스를 만들고 마치 숨을 내쉰 다음에 이렇게 한 후에 준비가 되면 이제 내추럴 턴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최대한 스트레칭한 상태에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여자한테 같은 방향으로 인바이트까지 해달라고 움직임을 이끌어달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자는 이미 센터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스페이스를 만들고 준비한 후에 내추럴 턴을 보여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1m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자가 있다면 좋은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100m에서 90m로 오게 할 텐데요. 최대한의 스페이스를 계속 지키면서는 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에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신이 드라이브를 할 때 드라이브의 의미는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고 왼쪽으로 돌 수도 있고 앞뒤로 갈 수도 있고 PP를 만들 수도 있고 CBM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리고 멈춰서서 라이트 런지, 오버드로웨이, 힌지 등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제자리에서 하는 동작을 만들 때 그때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 최대한보다 더 스트레칭을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다시 자리를 잡고 몸의 밑부분을 안정적으로 만든 다음에는 남자는 쉐입을 위해서 근육을 더욱 사용하고 당신 파트너 또한 함께 처음보다 더욱 크게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스페이스를 만들고 후에 움직임을 위해서 약간 스페이스를 줄이고 그리고 후에 저의 루틴에서는 만약에 멈추는 동작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다시 줄어든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한의 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지금 보여준 것이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를 들어 한 자리에서 스페이스를 줄이고 다시 최대한으로 늘리는 거죠. 공간을 이때 보면 안으로 들이고 카운터 밸런스, 균형을 맞추고 머리 무게를 이용하고 제가 머리 무게를 이용하라고 할 때 이렇게 뒤로 움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셀미, 파비오 자기 이름인데요. 일명 미스터 쉐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 학생 중에 그런 별명을 저에게 그냥 만들어준 거고 저는 미스터 쉐입이 아니고 저는 그저 움직임, 무브먼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루틴을 하는 동안 계속 움직임 후에 쉐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쉐입을 바꿔주면서 대조적인 현상도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스페이스를 만들 때 첫 번째로 저는 공간이 있어서 늘릴 수 있는 곳에 제 센터를 보냅니다.
I need also pay attention where 그리고 제 머리의 어느 부분이 어디로 갈지를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파트너와 맛 균형, 카운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라이트 런지에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가면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머리 무게가 이렇게 겹쳐져서 서로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스페이스를 만들고 나서 서로 머리의 반대부분 쪽의 무게를 이용해서 카운터 밸런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꺾는 움직임이 아니라 머리의 무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스페이스를 위해서 센터를 바꿔야 하고 이쪽으로 회전한 원 안에 움직임 마지막에 머리 무게를 이용하고 그리고 저는 파트너에게 스페이스를 다시 작게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이동하고 나서 밸런스를 찾은 후에 또 다른 쉐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센터를 줘서 파트너의 리드를 마친 후에는 제 머리를 이용해서 파트너에게 얼만큼 갈지를 알도록 해야 하는데요.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얼만큼 멀리 갈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얼마나 더 멀리? 저는 이 커플 안에서 제가 최고의 파트인데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커플이 춤을 출 때 남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언제, 얼만큼, 어디로, 어떤 속도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여자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자가 잘 못 따라하면 거의 대부분 남자가 할 일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큰 쉐입을 만든 후에 남자는 카운터 밸런스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에게 크게 쉐입을 만들라고 하고 본인은 서 있으면서 왜 당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센터를 찾고 스페이스를 찾고 밸런스 후에 헤드 포지션을 만들고 이것은 굉장히 완벽하고요. 그러나 때때로 이 친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잘했고요. 제가 영어로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여기서 찾아보니까 영어로 이 부분이 후드골 뒤쪽, 머리 뒤통수 뒷부분에 있는 뼈인데요. 아주 크고 강한 뼈입니다. 이 두 포인트가 항상 반대쪽으로 가야 합니다. 얼굴 쪽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제 머리 뒤에도 눈이 있습니다. 제가 파트너를 리드한 후에 저는 제 리드한 파트너의 반대쪽도 살펴야 하기 때문인데요. 남자의 각도가 완전히 거울처럼 이렇게 반대쪽으로 봐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얼굴이 앞을 보면 안 되고요. 이럴 경우에 몸의 무게중심이 연결되지 않게 됩니다. 몸의 무게중심, 머리 무게가 연결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무게중심, 머리가 이쪽으로 가면 충분하지 않아서 밸런스를 잃게 됩니다. 두 사람 만약에 가능하면 다른 피겨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를 반복하고 스페이스를 만들고 줄이고 다시 만들고를 하면서 동작을 보여줄 것입니다. Ich bin jetzt wieder in Deutschland gewesen, 4 Wochen, jetzt bin ich dann wieder erst in Italien, dann bin ich in China, dann bin ich in Toronto und werte und unterrichte die Toronto-Meisterschaften und dann di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Ja. Na, mit einer Partnerin aus Ecuador, weißt du, diese Ehepaar. In Connecticut zwischen...
잘했고요. 올가가 언젠가 제가 월드 챔피언십 때문에 독일에 있었을 때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그날 아침에 파비오 파트너의 시모나가 오늘 춤을 못 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이 아파서 춤을 못 추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 오늘은 정말 아프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정말 화장실을 가는데 이렇게 걸을 정도로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 제 코치 선생님께 전화해서 오늘 시모나가 아파서 월드 챔피언십 캔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모나 목이 아파서 완전히 못 움직인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늘이 네 인생 최고의 대회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시모나가 머리를 막 이렇게 자기 맘대로 흔들지 않고 제가 원하는 만큼만 정확하게 그대로 따라와서 저는 그날 3등을 했는데요. 오늘 올가가 그날 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춤을 잘 췄고요. 제가 목을 걱정했는데 어쨌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좋은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 몸 아래 제 발을 다시 자리 잡는 것과 동시에 제가 발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만약에 제가 브러쉬 스텝을 살펴보면 상체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제가 발을 정확히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스페이스를 발 밖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러지듯이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스페이스를 컨트롤하고 밸런스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발을 사용한다는 것은 발이 힐토, 토힐, 힐턴이든 어느 쪽이든 때때로 여러분은 신발의 어느 부분을 터치해야 할지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네가 레이드를 위해 좋은 프로메나드를 만들고 싶으면 너는 발 안쪽을 이용해서 브러쉬해야 돼. 만약에 바깥쪽으로 터치하게 되면 너는 스페이스를 컨트롤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스페이스를 크게 만든 후에 아마 챔피언 같은 기분을 느낄 텐데요. 그리고 나서 프로메나드로 올라올 때 여러분은 아 망했다 이런 기분이 들지 모릅니다. 한 발로 버티게 되죠. 제 선생님 중에 또 한 분이 저랑 시모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넓은 플로어 전부가 거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막 걷는 게 아니라 조심히 걸어야겠죠. 그리고 신발 가쪽에 안팎으로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브러쉬 같은 스텝을 할 때 발 안쪽을 스쳐 자른다고 생각하면서 몸 아래 발을 더욱 사용할 때 여러분이 상체의 스페이스 공간과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는 것을 더욱 잘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모나가 맨날 당기는 판에 저는 무슨 거울 다이아몬드 생각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연습을 한 후에 정확히 사용을 하고 나니 처음으로 스페이스를 더 크게 만들면서 제가 라이징하고 제어하는 기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라이트 런지 같은 동작을 할 때는 바닥에 체중이 실려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쉬운데요. 그런데 호박처럼 2바 동안 올라가면서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스페이스를 계속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올가의 신발을 보시면서 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시길 바라고 라이즈 할 때 발의 바깥쪽이 아닌 발의 인사이드, 안쪽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스페이스를 만들 기회를 갖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Perfect. Молодец. Bravo. Bravo, Olga. 때때로 저는 아주 큰 스페이스를 사용했었는데요. 그런데 움직이는 동안 저는 프레임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저의 악몽은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거였는데요. 사실 저의 문제가 아니라 시모나 때문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녀 때문이라고 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커리어의 마지막쯤에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체력이 다하고 피곤해지면 다시 어깨가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선생님께 조언을 좀 해달라고 여쭤봤는데요. 선생님 중 다수가 제가 근육을 너무 사용하고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관절, 무슨 손목, 팔꿈치, 어느 관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뇌가 근육에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관절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팔목, 팔꿈치, 어깨 이렇게 세 군데 관절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관절은 팔꿈치가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제 팔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팔꿈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올리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목과 어깨인데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근육을 이용해야 하나요? 네, 당연하죠. 어깨를 누르고 마지막에 손목을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왼손의 라인이 잡히는데요. 스페이스를 만들고 팔꿈치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저의 실수였는데요. 설명이 들리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은 벌금 내라고 한다고 하네요. 좀 도와달라고. 약간 겁났나 봐요. 밑에서 마이크가 들어와서 위에서 마이크를 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좀 편안하고요. 스트레칭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올려서 잡아주세요. 네, 다시 설명하면 어깨를 내리면서 누르고 에너지를 손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를 자연히 주게 되고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깨, 손목을 사용하고 그리고 팔꿈치는 어깨, 손목을 사용한 것의 반응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드메트리도 팔꿈치를 때때로 쓴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완벽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잘했다고 하네요. 네, 아주 잘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설명은 계속해서 레이디에게 스페이스를 주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공격적인 자세로 바뀌질 필요가 없이 그리고 후에는 움직여야 되고 때때로는 근육도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커플들을 볼 때 여자 파트너가 남자보다 좀 더 작은데요. 키가 비슷한 커플도 있지만 보통은 남자가 좀 더 크죠. 우리가 스페이스를 만들 때 같은 높이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올가와 서서 홀드를 하면 굉장히 힘든데요. 여기서 여자를 리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레이디보다 우위에 있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완전히 완벽하죠. 레이디 머리가 스페이스를 만들면서 나가고 이때 스페이스, 이 같은 레벨 선상에서는 만들어지지가 않고 상체 윗부분에 남자 센터에서 여자 센터로 대각선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춤을 추기 위해서는 여성의 에너지는 안쪽으로 있어야 하고 오른쪽 엄지 밑부분 이렇게 오른쪽 엄지 밑부분을 통해서 남자는 이 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부터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저는 이때 골격으로 받치지만 제 생각은 골격 근처 주변을 둘러싸고 피라미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안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저랑 여성이 같은 각을 만들어 팔꿈치를 이렇게 혹은 밑으로 내리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성보다 우세한 우위에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성은 저에 의해서 제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관절을 사용한 후에 저의 에너지는 제 등을 따라 밖에서 그리고 여성의 에너지는 공간의 안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폭스트롯을 보시면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Zu Ende, es ist 7:15. Können wir alle aufstehen? Super. Thank you. Okay, guys. 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재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요. 특별히 여기 계신 많은 좋은 선생님들과 현명하고 좋은 탑 선수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하니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저의 철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의 의견이고 여러분이 이미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좋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도움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와주신 챔피온 드미트리, 올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One more time. Thank you again.